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연기 최영희입니다. 자, 37일차 정책 집행 두 번째 파트 들어가려고 합니다. 어제 크리스마스는 다들 잘 보내신 거죠? 다시 이번 한 주, 이제 정말 이번 한 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정책 집행 예쁘게, 정책 집행이 아니죠. 정책론 예쁘게 마무리하고 일장으로 들어가서 1월 첫 주도 보낼 계획이니까 자, 연말에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정책 집행 두 번째, 사바티어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선지가 많지 않습니다. 사바티어랑 지금 보시는 나카무라 스모루드만 딱 나와서 선지가 지금 보시는 딱 몇 개예요. 7개밖에 없습니다. 가볼게요. 자, 사바티어는 비교의 접근법을 설명하면서 지배적인 정책이 없고 참여자가 다양하고 지역 간의 다양성, 정부 간의 관계를 연구하는 경우이다. 일단 지배적인 정책이 없다는 거 가지고요. 우리가 상향적 접근이라고 딱 추론을 해주셔야 합니다. 비교의 접근법은 아시겠지만 경우에 따라 상향이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하향이 필요할 때가 있다. 그래서 상향과 하향 적절하게 잘 비교적 우위를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써주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비교의 접근은 이런 경우에는 상향이 유용하다고 봤죠. 자, 그러다 정책지지 연합모형으로 들어갑니다. 정책지지 연합모형의 기본 틀은 상향 접근이 기본입니다. 상향 접근에 플러스 시켜서 하향식의 접근을 결합하고자 했고요. 이게 정책 하위 체계가 있죠. 정책 하위 체계 내 지지 연합들이 정책 결정자에게 영향을 주는 과정은 상향. 다시 정책을 만들어서 그게 정책의 하위 체계에 영향을 주는 과정은 하향.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사바티어 요 모형의 핵심이 정책 하위 체계에 있는 지지 연합입니다. 정책 하위 체계 내의 지지 연합들은요,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을 통해서요, 정책 학습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장기적으로 이들의 신념 체계에 만약에 변화가 생기면 그게 정책의 변동까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바티어 정책지지 연합 모형은 선지로는 딱 두 가지밖에 안 했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모형입니다. 잘 정리해 주셔야 하고요. 자, 엘모는 전방향적 접근을 정책 목표 설정의 방법으로 후방향적 접근을 가장 집행 가능성이 높은 정책 수단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목표의 설정은 전방향, 그 다음 집행 수단의 선택은 후방향.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의 정책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30번입니다. 나카무라 스모르드에 따르면 정책 집행자의 재량권이 클수록 정책 집행자가 목표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죠. 제가 나카무라 스모르드 모형은 수단보다는 목표 중심으로 보라고 얘기했습니다. 결정자와 집행자 중에 누가 목표를 구체화시키느냐가 우리가 얘기하는 고지협재관을 구분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기준입니다. 31번입니다.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협상자형은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제시하지만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정책 집행자가 결정자의 목표가 싫다. 그럼 목표를 협상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자가 목표를 실시하지만 집행자와 결정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협상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32번입니다. 나카무라 스모로드는 정책 집행자가 결정자의 정책 결정권을 장악하고 정책 과정 전반을 통제한다. 그래서 결정자의 역할보단 집행자의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 바로 관료죠. 기업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럼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1번. 정책 지지연합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정책 변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념 체계의 변화를 이해해줘야 합니다. 10년 이상의 장기간의 기간이 필요하고요. 정책 행위자 집단의 핵심 신념에 기초한 상호작용, 정책 학습을 강조하죠. 집단의 의사결정을 유형화시켜서 정책 결정 과정을 세 가지의 의사결정 모형으로 분석했다. 이건 앨리스 모형 얘기인데요. 되게 쓸데없는 얘기죠. 자, 3번, 4번. 정책 변화의 분석 단위로 다양한 행위자들을 포함한 정책 하위 체제. 여기 안에 정책 지지 연합이 있죠. 그래서 이 정책 하위 체제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기준으로 생각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문제의 정답은 3번이고요. 2번입니다. 나카무라 스모르드가 제시한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의 관계 중에 관료적 기업가, 집행자가 가장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는 형태죠.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을 결정자가 정하고 집행자는 이 목표의 구체적 집행에 필요한 폭넓은 재량권을 위임받았다. 요거는 아마 고지협체 재량적 실험가 정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정책의 대략적인 방향만 결정자가 결정했다고 했으니까요. 자, 2번입니다. 정책 집행자는 공식적 정책 결정자로 하여금 가장 자신이 결정한 정책 목표를 받아들이도록 설득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요건 전형적인 관료적 기업가고요. 집행자가 결정자와 협상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목표, 수단 다 결정을 했는데 수단을 획득하기 위해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정자와의 협상 과정이 필요합니다. 나카무라 스모드가 제시한 유형 중 가장 광범위한 재량권을 갖는 집행자의 유형이 관료적 기업가이기 때문에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1번입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틀린 거 1번 돼요. 오늘은 좀 간단했죠? 네. 여러분 오늘 정책 집행 다 마무리했으니까 내일은 정책 결정 거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의 집단 차원 의사결정 모형 볼 거니까요. 또 준비,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먼저 볼게요. 개인 차원의 의사결정 먼저 볼 테니까 준비 많이 해서 봐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여러분 거고요. 우린 내일 아침에 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